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또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그린 거를 유튜브에 등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음성 녹음은 전혀 안 되고 화면만 이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음성 녹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도면을 보고 이제 그대로 그리셔야 되는데, 자, 도면을 가지고 그리실 때는 도면을 보고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먼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은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각각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심축에서 도면을 그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도면을 그릴 때 중심축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을 그리고 또 몸통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을 그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모델링이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도면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걸 그릴 건지 대략적인 순서가 아마 정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도면상에서는 이 부분, 몸통 부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부분들, 요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붙어서 나온 부분, 요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줄 겁니다. 자, 일단 도면을 보면은 프론트 뷰가 있고, 그리고 탑 뷰가 있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인 이제 아이소 뷰가 있는데, 우리도 도면을 똑같이 그릴 때 스케치업에서 화면을 똑같은 방법으로 프론트, 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스케치업 화면을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화면 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아이소 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프론트 뷰 있죠. 자, 프론트 뷰는 우리 뷰 툴바에서 자, 여기에 프론트 뷰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은 프론트 상태로 바뀌고,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탑 뷰가 되겠죠. 탑 뷰 위에서 쳐다본 모습. 이거는 프론트 앞에서 쳐다본 모습. 자, 요거는 이제 아이소 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프론트 뷰 상태에서 자, 먼저 그려 나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뷰를 보시면요, 여기도 뷰가 있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카메라 뷰에 자, 여기 있는 패러럴 프로젝션 있죠. 자, 이게 지금 꺼져 있는데, 이게 전에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화면을 원근법을 적용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볼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자, 보통 이렇게 작은 형태의 그 부품을 모델링 하실 때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리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러럴 프로젝션을 켜서 원근법을 무시하고 모델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요. 자, 중심축으로부터 이제 치수가 각각 기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프론트 뷰 상태에서 중심축을, 이 부분 Z축을 중심축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원점이 됩니다. 원점. 자, 여기 보시면은 중심축으로부터 51mm 띄워서 아크,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아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아크 툴에 보면은 밑에 사이드 개수가 12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원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개수를 좀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드 개수를 48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 여기 원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이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서, 자, 요 부분을, 자, 여기 보면은 51mm죠. 51mm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 부분을 51mm 자, 띄워주시고, 자, 그럼 51mm 부분에 이렇게 스냅점이 잡힙니다. 여기서 홀을 쭉 그려서 90도로 끝까지 가서 Z축에 중심축에 딱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호가 그려졌죠. 자, 이렇게 세워서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요, 18mm만큼 띄워서 다시 한 개의 호가 더 있죠. 자, 이럴 경우 똑같이 여기서 홀을 다시 추가로 그려주면 되겠죠. 51 플러스 18은 69니까 여기서 X축 방향으로 69mm만큼 가서 69mm에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우리가 옵셋을 배웠죠. 그죠? 옵셋.
이 옵셋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옵셋 툴 클릭하시고, 자, 이 부분을 몇 미리? 18mm죠. 18mm만큼 확장했어. 엔터.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18mm만큼 띄워져서 그려졌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닫아주겠습니다. 라인을 연결해서 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여기 중심 쪽에서 오른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몇 mm인가 하면은, 자, 요 부분이겠죠. 중심 쪽으로부터 요까지 나오는데, 이 치수가 15mm, 그리고 25mm, 합계 40mm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X축 방향으로 40mm만큼 확장해서 그려주고요.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죠. X축 방향 40mm만큼 확장해서 그려주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면이 생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기본은 그려졌고요. 자, 얘가 보면은 폭이 50mm죠. 50mm만큼의 폭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를 푸시풀로 50mm만큼 빼주면은 되는 거죠. 50mm.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모든 도면은 항상 중심축으로부터 양광으로, 그러니까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경우 중심축으로부터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심축으로부터 대칭으로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심축으로부터 대칭으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 그릴 때 가이드선을 계속해서 맞춰서 그려줘야 됩니다. 가이드선 그려서 또 가이드선에서 출발해서 또 도면을 그리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중심축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이드를 안 그려도 그 중심축으로부터 항상 치수를 정해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면을 보고 그릴 때 항상 중심축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요. 이 부분을 제가 푸시풀로 한쪽 방향으로 뽑아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50mm죠. 그죠? 그럼 중심축으로 봤을 때 25mm씩 뽑아내면 되겠죠. 자, 25mm씩 뽑아내기 위해서 푸시풀로 25mm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25mm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중심축,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축으로부터 25mm 뽑아내니까 합계 50mm가 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스케치업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요. 스케치업을 제외한 다른 툴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대부분의 툴들은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라 그러죠. 익스트루더, 돌출 또는 푸시풀,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뽑아낼 건지, 아니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뽑아낼 건지, 아니면은 관통을 시킬 건지 하는 그런 옵션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그런 옵션이 없이 무조건 뽑아내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밀어였든지 한 방향밖에 안 된단 말이죠. 대칭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칭으로 작업하는 옵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양사방으로 25mm씩 해서 딱 대칭이 되게 그려주는데, 스케치업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25mm씩 뽑아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될 게, 이 부분 뽑아냈죠. 그죠? 뽑아냈는데, 이 부분이, 끝부분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둥글게, 필렛이라 그러죠. 깎여 있습니다. 자, 이 깎인 부분의 그 사이즈가 보면 25mm죠. 25mm. 25mm의 반지름으로 깎여 있죠. 자, 이 25mm 반지름이라는 결국은 아크 또는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깎아내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그걸 하나씩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이 안의 원의 중심축, 이게 바깥 원의 중심축이 되고, 또 이쪽 바깥에 있는 이쪽의 중심축도 되겠죠. 요게 중심축이 되는데, 중심점이 되는데, 이 중심점이 중심축에서부터 15m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선을 여기서 X축 방향으로 15mm만큼 띄워줍니다. 자, 띄워주면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 중심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심점으로부터 이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m죠. 반지름이니까. 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360도 중심축으로부터 중심점으로부터 360도 다 돌려봐도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반지름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25mm만큼의 아크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Y축 방향으로 축을 잘 보셨습니다. Y축 방향 가서 찍어주고 쭉 아크를 그려줍니다. 또 Y축에서 끝나주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25mm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푸시풀로 깎아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똑같죠, 그죠? 자, 아이소 뷰를 보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아크를 그려도 되지만은 원을 그려도 되죠. 서클로. 서클을 가지고 자, 이거를 크기를 25mm 딱 하고 됐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으로 하는 방법.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거 아크를 그리고 뭐 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냐면은 자, 라운드 코너라는 룹이 제가 설명드렸죠. 얘는 라운드 깎아낸 거 못 깎기를 하는 그런 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원래 용어대로 하면은 이제 필렛을 주거나 챔버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깎아내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옵셋을 줍니다. 자, 옵셋 지금 25mm, 우리가 깎아야 될 길이가 25mm죠. 25mm 오케이 하시고 빈여벽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한 방에 깎아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거를 빨리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사실 지금처럼 필렛을 줄 때나 이 점이 이 중심축이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필렛은 양 사이드를 선택해서 축을 엣지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중심점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전화가 와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필렛으로 깎아낼 때는 이 점, 중심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크를 그리거나 또는 이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이 필요하지만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라운드 코너를 이용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죠. 자, 없습니다. 없죠. 그럼 중심점 어딘지 모릅니다.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얘와 얘를 선택을 하시고 라운드 코너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mm 옵셋만 확인하시고 클릭하면 바로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이 원이 지름이 24mm 그러면 반지름이 12mm겠죠. 자, 바깥에 있는 원이 지름이 20mm 그럼 지름이 40mm니까 반지름이 20mm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중심점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얘를 깎아낼 때 바깥을 깎아낼 때는 중심점을 몰라도 되는데 얘를 그릴 때는 그죠? 이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여기에 치수가 나와 있을 때는 가이드선을 15mm만큼 그려주면은 얘가 중심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심점이니까 서클을 이렇게 해서 뭐 12mm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20mm 그려주면은 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치수가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치수가 없다고 보고요.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중심점을 찾아야 된다면은 난감합니다. 그죠? 이 치수가 없다면은 중심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툴들은 이 치수가 없더라도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스케치업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루비를 설치를 했었죠. 그죠? 자,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크 부분인데, 아크 부분이 이제, 쪼개지가 있죠. 이렇게 엣지로, 자, 엔티티 인포를 보면요. 각각의 엣지로 쪼개지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최소한 엣지 2개를 선택하시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2개 정도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1개일 때는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혼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직선 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2개를 연속으로 선택을 하면은 얘가 여기서 꺾어지잖아요. 계속 같은 각도로 꺾어지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이 되어야 얘가 각도가 몇 도로 꺾어진 원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설치했던 루비 있죠. 익스텐션에서 자, 크리스플머 툴에 보면은 아크 센터 포인트 파인드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중심을 찾아주는 게 실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이드를 제가 X축 방향으로 자 15mm만큼 그려보겠습니다. 자, 15mm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그 루비가 정확하게 중심점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또 다른 루비가 있죠. 면의 중심점 구하기. 자, 이 루비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클릭했습니다. 자, 중심점이 여기 생기죠. 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둥근 원이 아니죠. 이만큼 튀어나와서 요 정도의 면적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중심점은 이 전체 도형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 아크에 대한 중심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면의 중심점 찾기로는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얘도 지우고요. 자, 여기서 아크 센터 포인트 파인더 얘로 쉽게 중심점을 찾았죠. 그렇다면은 이 치수가 없어도 우리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클을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 12mm, 지름이 20mm가 되는 거 2개를 그릴 겁니다. 자, 서클 선택하시면은 밑에 사이드 개수가 24개 되어 있죠. 자, 24개 하셔도 되고 좀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좀 많이 48개 정도 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클을 그려주게 되는데, 자, 서클을 그릴 때는 이게 축 방향과는 상관이 없죠. 지금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 그죠? 또는 뭐 이메이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원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서클을 그리거나 아크를 그릴 때 반드시 축을 갖다가 통일을 하십시오. 한쪽 방향으로.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 무조건 통일을 해서 그리십시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확인을 위해서 사이드 개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12개 정도로 하고, 자, 사이드 개수를 12개 정도로 하고 제가 원을 자, X축 방향으로 해서 크기를 한 40mm 정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엔티티 인포를 보면요. 자, 세금부터 12개, 그리고 레디우스는 40mm가 되어 있죠. 반지름 40mm로 제가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은 원을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고 중심점 찾아야 되겠죠. 아, 잘 안 찾아지죠, 그죠? 네, 잘 안 찾아집니다. 자, 이게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찾아질 때는 정말 잘 찾아지는데, 안 찾아질 때는 정말 안 찾아집니다. 그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었죠? 면의 중심점 구하기. 자, 이렇게 찾습니다. 자, 찾아가지고 똑같이 서클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X축 방향이 아니고, 이미축 방향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렸죠. 똑같은, 이거는 두 개 다 똑같이 반지름 40mm 짜리 원이 됩니다. 그죠? 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축이, 하나는 X축 방향으로 그렸고, 하나는 이미의 축대로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 부분이 갭이 이렇게 생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자, 이거를 방지하자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릴 때 내가 X축을 정했으면 그 축으로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원이든 서클이든. 그렇게 해야지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하시다 보면 원을 겹쳐서 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축을 한쪽으로 통일해서 그리면은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0 하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겹치지 않으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서클 그릴 때
자, 12mm를 제가 X축으로 그리면은, 그죠? X축으로 항상 고정해서 그리시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지름이 40mm니까 20mm짜리 그려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각진 거 보이죠? 각진 게 보일 겁니다. 제가 라인을 여기서 만약에 긋는다면은, 자, 요 점이죠. 요 점 딱 지나고 가면요. 요 점도 같이 무조건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점끼리. 그죠? 이런 경우가 다른 걸 하더라도, 자, 요 점이죠. 쭉 가면은 계속 요 점이죠.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처럼, 갭이 생겨서 그 갭 생긴 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축 방향을 맞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은 뚫려 있죠, 뻥. 자, 뚫어야 되겠죠. 푸시풀로 뽑아내는데, 몇 미리 뽑을 건지, 이게 치수가 18mm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18mm만큼 뚫으면 되겠죠. 자, 치수를 이용해서 18mm를 주면은, 이렇게 치수 입력했습니다. 뚫리죠, 그죠? 자, 그런데 모델링 하실 때는, 이런 식의 모델링 하실 때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간은 많이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치수를 새로 입력하는 것도 사실 시간을 0.1초라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죠. 자, 그런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이 부분 한 방에 뚫어야 되겠죠. 한 방에 뚫는 방법 말씀드렸죠. 쭉 밀어 당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있죠. 끝부분, 엣지 부분. 그죠? 엣지 부분, 엔드 포인트 또는 엣지 부분. 이렇게 됐을 때 클릭을 하면은 뚫어진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뚫었고요. 이 부분은 숨겨주시고. 자, 이렇게 뚫었고 이제 이 부분 남았죠. 이 부분은 이제 위에 프론트 뷰를 보시면요. 자, 이게 6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6mm만큼. 그러면은 우리 푸시풀 툴로 6mm만큼 뽑아주면 되겠죠. 6mm. 뽑아주시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뽑아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뭐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볼 때 잘 됐죠, 그죠?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이 문제의 이 도면 문제죠, 문제. 이 문제의 함정이 있거든요. 자, 그 함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함정이냐 하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중심점에서부터 중심축으로부터 여기까지가 51mm 그리고 18mm에서 이게 그걸로 되어 있죠. 아크, 즉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호로. 그죠? 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호란 말이죠. 호, 아크 부분. 아크 부분. 그죠? 아크 부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직선으로 뽑아냈죠. 그죠? 직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큼은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직선과 아크가 걸쳐 있다는 거예요. 걸쳐 있다는 건 뭐냐면 아크는 일단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평하지 않고.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크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이죠. 직선과 아크 부분에 얘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딱 보면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은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함정입니다. 이 도면에서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생각 안 하고 도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 잘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검사관이 검사를 하겠죠. 감독관이. 검사를 하면은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도면대로 안 그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출력했을 때 미세하게 뜰 겁니다. 출력 자체도. 그러면은 이거는 불합격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붙어있는, 떨어지는 이 부분을 요 아래쪽까지 연장을 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자, 붙여주실 때,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서 클릭해서 푸시풀로 당겨 내려도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이 부분, 내가 그리는데 방해되는 이 부분을 잠시 숨겨두는 겁니다. 자,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삭제를 하면은 다시 면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건 면 생성 잘 안 됩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안 되죠. 한번 잘못 찍었다가는 골치 아픕니다. 면 생성 안 됩니다.
그러면 면 생성하기 위해서 이거죠. 스킨 컨투어스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선택하기도 좀 이렇게 면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라인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좀 까다롭고요. 또 선택을 해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클릭을 하고 자, 이건 라인이 없어가지고 아예 선택도 안 되네요. 이 부분 라인이 없으니까 선택도 안 되는데 뭐 요 정도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 그려집니다. 이러면은 안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못 지웠다가는 골치 아픕니다. 물론 그리려면은 자, 이 부분에 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임의로 라인을 그어주면 됩니다.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얘 클릭하고 또 얘도 클릭하고 그리고 얘도 클릭하고 또 이 부분도 클릭을 하고 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지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 지웠다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원래 그 모델링을 그리기도 바쁜 시간에 실수한 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으면은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딜리트로 지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얘를 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죠? 아까처럼. 자, 얘를 전에 설명드렸죠. 숨김 기능. 하이드 시키는 겁니다. 하이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하이드 시켜주면은 얘는 지워진 게 아니고 잠시 안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돌려서 얘를 끄집어 내리고 그죠? 끄집어 내린 다음에 다시 언하이드 시켜줍니다. 에디트에서 언하이드. 자, 저는 전부 단축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쓰는데 단축키 없는 분들은 지금처럼 하이드 시키고 언하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수로 지웠다가는 아주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면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잘 붙어 있죠. 그죠? 잘 붙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은 라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쪽은 라인이 안 그어져 있죠. 그죠? 자, 안 그어져 있어도 이 모델 자체는 완벽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어진 것과 안 그어진 거는 단지 보기의 차이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솔리드 인스펙터. 검사를 해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라인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인을 만들어 주려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그어주면 되죠. 근데 이게 원의 형태니까 다시 그어주기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뽑아내서 이 부분이 곡선이 두 개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리는 것도 난감합니다. 이게 평면에 그어진 곡선이라면 쉽게 다시 그리면 되는데 평면에 그어진 곡선이 밑에 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뽑아냈잖아요. 밑으로. 그러면은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그리기도 난감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그룹을 제가 해제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 우리 그 솔리드 솔리드 툴 할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솔리드 툴 할 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인터섹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인터섹트 페이스 교차점 만들어주는, 교차선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모델, 셀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걸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죠? 자, 이게 솔리드 툴이 없을 때 솔리드 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솔리드 툴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방법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면과 면이 만난 부분에 교차선을 이렇게 다시 그어줍니다. 정확하게 분리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 이건 임의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요. 실제 모델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보기의 문제니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됐죠.
자,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리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프론트 뷰로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이게 중심축으로부터 100mm 지점에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100mm를 가이드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이드선을 여기서부터 100mm를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100mm를 뽑아냈고요. 그리고 자, 이 원의 중심점은 다시 보면은 여기서도 100mm지만은 밑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그 위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위치는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바깥에 있는 이 아크 부분, 필렛 부분이 반지름이 19mm라고 되어 있죠. 자, 반지름 19mm라는 것은 이 중심점으로부터 360도 다 19mm란 말이죠. 그죠? 중심점으로부터 360도 다 19mm가 반지름 19mm가 됩니다. 즉, 이쪽도 19mm, 아래쪽도 19mm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이드선을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Z축 방향으로 19mm만큼 올라가 주면은 이 점이 여기의 중심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을 두 개 겹쳐 그렸을 때는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지금 만나가 있죠. 이거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 제가 가이드선 줄자 툴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이게 안 만나진 형태로 그려졌다면은 여기에 선앱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지금 가면은 딱 X 표시로 인터섹션 해가지고 교차점이 생기죠. 근데 이게 안 만나져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생깁니다. 교차점 못 찾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 제가 줄자 툴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교차점에서 클릭해서, 자, X축, 같은 축 방향으로 그려주고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 지름이 20mm니까 반지름 10mm죠. 10mm 엔터. 자, 그려줬습니다. 바깥쪽은 또 반지름 19mm죠. 똑같은 방법으로 쭉 가서 19mm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래쪽 선과 위쪽 선을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을 연결하는데, 자, 선을 연결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교차점 잡고 쭉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자, 이 선을 그을 때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아이소 비슷하게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위치가 잡히잖아요. 그죠? 가운데 딱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프론트 보기로 정면 보기로 해놓고 만약에 이 라인을 여기서 그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어주면 이게 정확하게 이 가운데 부분으로 연결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분명히 가운데 연결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래 보면 이쪽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죠? 얘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돌려놓고 그어줘야 여기에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얘가 없었고 우리가 프론트 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선입점 잡았죠? 그렇습니다.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축을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죠? 안 틀어지게 X축 방향으로 갈 때 축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축 고정 방법 뭐죠? Shift 키. 자, 축 고정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이 고정된 상태로, X축 고정된 상태로 내가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이건 항상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가서 찍어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가운데 가서 붙는다는 겁니다. 축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부분도 내가 축을 고정 안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면요. 얘가 어디에 갖다 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래 된다는 거죠. 이러면 모델링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자, X축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여기에 선앱점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X축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만은 이 붙일 선앱점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선앱점이 없으니까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도 축 고정하고 가서 쭉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면에 붙여버리면은 무조건 가운데 붙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축 고정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축 고정하는 거는 정면으로 내가 이 부분이 안 보이더라도 할 수 있고, 보이는 상태에도 스냅점이 없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축 고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여기서 쭉 꺼주는데 X축 방향일 때 축 고정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으면은 무조건 여기 갖다 붙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지, 그죠? 우리가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면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면을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푸시풀로 요 두께만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면을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그냥 여기서 라인을 그어버렸죠. 그죠? 라인을 그었습니다. 라인을 그었지만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엑스레이로 보면요. 안에서부터 라인이 그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안에서부터 라인이 그어져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이게 아크잖아요. 아크. 휘어져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냥 직선을 그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초과된 부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뽑아냈잖아요. 그죠? 초과된 부분, 이쪽도 마찬가지고 초과된 부분은 한 방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거 그리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자, 이거 일단은 다시 취소를 하고요. 자, 이런 상태죠. 자,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크를 그려줘 버리는 겁니다. 아크를. 그죠? 자, 이 아크의 그 엔티티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세그먼트가 48개로 되어 있죠. 자, 그거 확인하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크를 그립니다. 그죠?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 세그먼트 48개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자, 축이 지금 Z축이죠. 그러면은 축을 우리가 Y축으로 바꾼 다음에 축을 변경해야 되겠죠. 하시고 이 지점 찍어주고 아크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아크를 제가 여기까지만 그려도 되고요. 자, 이게 왜 뜨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레듀스를 갖다가 그 세그먼트를 48개로 했죠. 48개로 하고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48개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그먼트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세그먼트를 이 길이에 맞도록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정교하게 하려면은 일일이 이렇게 세그먼트를 줄여가면서 작업을 해보면 되는데, 자, 정교하게 안 해도 된다면 그냥 확인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세그먼트 계속 맞춰버립니다. 맞춰서 그어주거든요. 그럼 얘는 보면은 29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그먼트가. 이 아크는 48개로 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9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요. 48개를 그대로 써야 되고, 또 나중에 아크 부분이 이제 이거 연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 연결할 때도 아크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크를 연장해서 끝까지 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아크처럼.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아크를 선택하시고, 세그먼트 48개 그대로 주시고, 자, 축을 갖다가 지금 Z축이니까 Y축으로, Y축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원점 찍고, 시작점 찍고, 쭉 가서, 자, 우리가 만난 점 여기까지죠. 그죠? 이 부분까지 가서, 그죠? 가서, 여기. 자, 안 보인다, 속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속을 봐야 되겠죠. 보고 여기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속을 보는 거 엑스레이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니까 면까지 덩달아서 생겨버리죠. 이게 정확하게 처리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아크를 새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그리는 방법. 이게 가장 FM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 있죠. 여기 안에 그린 아크와 이 부분은 사실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죠. 복사해서. 자, 이동 복사 아시죠? 무브 툴 선택. 무브 툴.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주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복사가 된다 그랬죠. 자, 얘 끝점을 찍어서 여기다가 선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도 맞는데, 이거는 지금 면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본래는 면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면이 안 생긴다는 거는 어딘가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붙는 부분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어차피 이게 또 아크로 다시 그리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얘를 지우고 이 라인을 지우고 라인을 다시 여기서 하고, 자 이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어느 방법을 써도 되지만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아까처럼 처음부터 아크를 그리면 되는데, 아크를 그릴 때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이 세그먼트와 이 세그먼트는 항상 똑같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그먼트가 같아야 교차점이, 우리가 서로 만나게 했을 때 교차점이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원을 그릴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축 방향도 일치해야 되고 세그먼트 개수도 똑같아야지만 그게 항상 교차점이 서로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만큼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사실 여기서 그리는 게 제가 FM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려진 거를 복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리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세그먼트 값 맞춰줘야 되고 다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려진 거를 복사할 때는 그걸 맞춰줄 필요는 없죠. 이미 맞춰진 거를 복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렸으면은, 자, 이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은 이제 뚫려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폭이 36mm입니다. 그러면 중점으로부터 18mm씩 뽑아내면 되겠죠. 자, 뽑아낼 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뽑아내겠습니다. 푸시풀로 18mm만큼 뽑아내고, 반대쪽도 18mm만큼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정확하게 36mm가 되겠죠. 그죠? 36mm. 이게 요 치수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이제 뭐 거의 90% 왔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아이소 뷰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게. 이것도 입체 형태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리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도면 자체가 스케치업 사용자를 겨냥해서 만든 도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면이 사실상 우리가 좋은 도면이라고 평할 수 있는 거는 복잡한 도면보다도요, 심플하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면서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한 그런 도면이 가장 좋은 도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면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스케치업 사용자가 이 도면을 보고 그리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없습니다. 치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릴 방법이 없잖아요. 스케치업은 치수를 모르면은 그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도가 몇 도인지, 이게 15도인지 20도인지 그건 치수 자체가 없죠. 자, 각도가 있으면 요 각도만큼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의 길이가 있으면요, 각도와 길이가 있으면 이거 그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지금 이 도면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없는데도 제가 도면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스케치업을 제외한 다른 툴들을 보면요, 이런 걸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탄젠트 접점이라는 거죠. 탄젠트. 자, 탄젠트는 원의 내접, 외접에서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직각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탄젠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툴 자체에 탄젠트 접점을 그리는 기능이 있으면은 이거는 치수가 없어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그게 안 됩니다. 탄젠트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탄젠트 루비를 한번 설치를 했죠. 자, 이럴 때 많이 필요하겠죠. 탄젠트 루비라는 게. 자, 그러면은 우리도 탄젠트 루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아크 호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탄젠트 선을 그려야 될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익스텐션에서 아크 익스텐션, 탄젠트 라인, 탄젠트 컨스트럭션 라인, 자,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 방법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얘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자,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바로 라인을 그어 볼게요.
자, 탄젠트 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자, 탄젠트 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자, 요점을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탄젠트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은, 접점이 생기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위로 연결해야 되죠. 그죠? 자, 이 방향을 바꾸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방향이 바뀝니다. 자, 컨트롤. 자, 이제 위에 생겼죠. 자, 요렇게 내가 움직이는 게 따라서 이 접점이 달라지는 거 보일 겁니다. 정확하게 직각으로, 원점부터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왜냐면 우리 이 아크를 그릴 때 여기가 중심점이었죠. 중심점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갖다 붙이는가 하면은, 자, 여기가 중심점, 접점이 되죠. 자, 스냅 포인트 잡히죠.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딱 그려주면은 정확하게 탄젠트 라인이 그려졌다는 거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도면 가지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도면을 그리려면은 각도와 길이가 나와줘야지만 이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탄젠트 점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그릴 수가 없겠죠. 자, 탄젠트 루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이 라인을 서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 라인 툴로, 여기 스냅 포인트 잡고, 여기 스냅 포인트 잡아서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하니까 바로 면이 생성이 되죠. 그죠? 바로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사이즈가 10mm죠. 10mm. 그래서 중심점으로부터 5mm, 5mm씩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자, 이쪽 방향으로 5mm만큼 뽑아내고, 자, 반대쪽도 5mm 뽑아내면 되죠. 자, 그렇게 반대쪽도 5mm 뽑아내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링은 끝이 났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아이소뷰까지 보면은, 자,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똑같은 형태로.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필요 없는 가이드선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가이드선 지우고, 다 됐죠? 똑같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 없는 라인들도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지우면은 면이 없어지니까 숨김으로 하시면 됩니다. 숨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숨김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요것도 숨김. 자, 밑에 부분도 숨김하시고. 자, 이런 거는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면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숨김으로 하셔야 됩니다. 숨김 하시고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그 히든 지오메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숨김으로 잘 되어 있고요. 라인도 다 살아있고 잘 됐죠. 자, 다시 이제 히든 꺼주시고요. 이러면은 실제 이제 모델링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끝인데, 이제 여기에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솔리드 인스펙터를 돌려볼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솔리드 인스펙터 단계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자동으로 삭제를 시킬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그룹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솔리드 인스펙터 실행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죠. 이게 왜 보이는가 하면은, 자, 필요 없는 라인, 엣지 부분이 있고, 인터널 페이서, 내부에 필요 없는 면이 있고, 리버스 페이서, 자, 뒤집어진 면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계속 한 모델링에 계속 덧대어서 계속 그렸잖아요. 그죠? 계속 덧대어서 그리다 보면은, 이런 게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필요 없는 면도 생기고, 필요 없는 라인도 생기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면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솔리드 인스펙터는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프린트를 했을 때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델링이 잘 된 것 같아도 이렇게 찍어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픽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면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면. 그리고 이런 거는 필요 없는 라인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쭉 그어줄 때, 안까지 쭉 그어줬죠. 축 고정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라인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삭제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라인. 하니까 없어졌죠. 그죠? 필요 없는 면. 하니까 면 다 없어졌죠.
자, 뒤집어진 면 픽스하니까 바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끝. 자, 그리고 그룹 해제하고, 자, 보겠습니다. 아, 요래하니까 이제 요 부분이 생기네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문제점인데, 이 부분이 면이 깨진 거 아닙니다. 면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게 뒤집어졌죠. 이 부분 뒤집어졌는데, 요걸 다시 한번 더 정상적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룹 설정하시고요. 하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뒤집어진 면이 또 있죠. 그럼 또 픽스. 바로 됐죠. 이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서 완벽하게 처리되면은 그걸로 끝인데, 또 이상한 점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하셔서 다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루비라는 게 100%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지가 한 번에 처리를 다 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처리가 덜 된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이 모델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러면은 이제 완벽한 모델링이 됐다는 거죠. 깔끔하게 잘 됐죠. 아, 여기까지 이제 이거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50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리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계속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거는 계속 중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모델링 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자, 그런 거 좀 주의해서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이런 거 잘 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